반갑습니다. 어,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여자,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네, 어, 2월 한 달 정말 바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딱 마지막 달력을 떼는 날이네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이 마지막 달력을 떼면서 2022년 새롭게 각오했던 그 각오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3월을 준비합시다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가장 화려했던 직업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20년 전에 해봤던 제가 빨간펜 학습지회사에서 본부장까지 해봤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참 재미있게도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영업을 한다는 게 영업회사에 소속이 돼서 영업을 한다는 게 그 회사의 소모품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제가 뒤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 밖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20년이 넘게 집에서 살림만 했었습니다. 가정주부 직업이 하찮은 직업 절대 아니죠. 네, 내조를 잘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는 것, 그 또한 저는 아주 의미 있고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품을 통해서 만난 애터미, 저는 애터미를 회사를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고 이 일을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었고 제품을 만나서 제품에 반해서 회사가 궁금해졌고 이 일이 궁금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삼아 한번 알아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마음에 큰 울림이 왔고 그래서 함께 해보고 싶어졌고 지금은 어느 결에 이 회사를 만드신 박한길 회장님이 정말 좀 더 우리 곁에 오래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요. 자기네는 무슨 사이비 교주냐. 맨날 우리 회장님 참 그거 듣기 거북하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결에 저도 우리 회장님 하는 소리가 입에 배어버렸습니다. 또 기승전 애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애터미를 자랑하고 애터미를 알리고 이러는 사람으로 탈바꿈 된 거죠. 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 아닌가. 자녀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애터미를 선택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엄마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성취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요즘 저희 구로희망센터에서는 4월 16일 시작될 세미 판매사 그리고 5월, 7월 각자 잡은 목표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작은 준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아주 좋죠. 또 4월 16일 세미 판매사를 또 회사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진군하는 이 행군 대열 속에 우리 파트너들을 더 많이 함께 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구로희망센터에는요. 우리 구로희망센터 센터장님인 오연주 본부장님, 제게는 스폰서님 되십니다. 끊임없이 생각해냅니다.
한 달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요. 또 눈이 퀭해갖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고민해봤는데 이 방법 어때요? 라고 내놓습니다. 또 뭘 갖고 오셨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밤새 왜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을까라는 게 읽혀집니다. 아,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고민을 한 거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것을 받아들고 이거를 원하는 게 맞습니까? 의도하는 목표를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시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파트너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파트너가 참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밌게 할까? 이제 이 부분을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면 저는 차근차근 시도를 해봅니다. 한 팀 한 팀 그것을 미팅을 통해서 시도를 해 나가는데요. 이번 샘미 판매사 도전 프로젝트도 그래서 주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피한 새내기 만들기. 우리 팀에 들어온 새내기를 해피한 새내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도전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한 팀 한 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일찍 시작한 팀은 제법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해보니까 파트너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장 난제가 뭐였냐면요. 함께 출발해서 시작하지만 어느 결에 한쪽은 대실적이고 한쪽은 소실적이 되어서 물론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가기 전에는 소실적도 없고 대실적도 없다라고 회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자꾸만 소실적 쪽으로 눈이 가지요. 그리고 대실적을 스폰서님께 맡기죠. 스폰서님 좀 붙들고 계셔요. 제가 소실적 얼른 하고 따라 붙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실적 속에 들어온 새내기들이 상위 스폰서님들이 소실적을 보고 있는 동안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또 스폰서십이 발휘되지 못해서 대실적에 많은 새내기 사업자님들이 나와 있는데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어느 결에 내 라인이 아닌 것 같은 인상마저도 갖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세미 판매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니까요. 상위 스폰서들과 굉장한 밀착감도 만들어져서 유대감도 형성되고 또 서로가 소통이 되는 그 또 신규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스폰서들 속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함께하는 일 맞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 입에서 참 행복해요. 이런 라인에 들어와서 일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라인에서 이전에 일을 해봤던 그리고 애텀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못하겠어 라고 손을 놔버렸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라인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이 세미 판매사를 올 1년 하시겠다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어떻게 협력하는 건가라는 거가 팀 문화로 자리 잡겠다. 그래서 저는 작은 욕심을 냈습니다. 각 라인에 팀 문화로 정착시키자. 우리 회사에 3가지 문화가 있죠. 회사는 큰 틀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끌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팀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재심 협력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정말 파트너십을 발휘하는데 스폰서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복제가 되어진다면 고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시작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주자로 삼을 건가? 여러분들은 세미 판매사 주자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어떤 분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판매사를 가시고 아직 오토가 되시지 않은 분들이 밑에서 세미 판매사를 찾습니다. 팀장님이 판매사 갈 분을 세미 판매사로 잡는 것 저는 못하게 합니다.
네. 판매사를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은 밑에서 꼭 세미 판매사감을 찾아라. 그래서 그분을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서 오토로 판매사를 가게끔 합시다. 또 오늘 저 사업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고 나온 신규 사업자가 있다면은 그 신규 사업자를 지금부터 훈련하고 안내해서 언제까지 세미 판매사에 도착시킬 건지 날짜를 정해라.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자를 선택할 때 가장 파트너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래 이 시간을 끈 파트너가 많은 그런 스폰서님들이 더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아래서 주자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을 오토로 끌어올리기 위한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서 세미 판매사감을 찾으셔라. 근데 어떤 분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확히 시스템에 합류하려는 사람. 시스템에 합류가 안 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부업자라면 주말에 5, 6시간이라도 퇴근 후 1~2시간이라도 특히 이런 저녁 시간에 하는 미팅 이런 부분에 부업자 세미나에 또 원데이나 석세스 세미나도 어떻게든 다시 듣기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미팅에 합류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자격을 꼽습니다. 자, 밑에 파트너 많습니다. 세미판매사 보낼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 뭐 자기 물건 쓰고 있고 다른데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 시스템 미팅 나는 전혀 참여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그 부분 안내를 한 다음에 주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스템 인하고 사업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는 분명히 타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시스템인이 약속됐고 두 번째는 사업에 합류하기로 확인이 된 사람, 세 번째는 함께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영이나 소규모 영업, 장사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뜻하다 보면은 계산하고 내 이득 따지고 마진 생각하고 나한테 뭐가 유익한가 요거 계산기 두드리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일은 철저하게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도 여기저기 후원을 가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을 안타까워서 이제 만나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면 그 효율이 30%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이 모든 내용을 스폰서와 공유해서 스폰서의 지혜를, 스폰서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신다면 그 시너지는 100%를 넘어서서 200%의 시너지가 될 겁니다. 30%의 효율성을 가진 일을 하시겠습니까? 200%의 효율성을 가진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시스템 인하시고 스폰서와 함께 일하는 아니 상위 스폰서 3명, 4명, 5명, 6명 줄줄이 스폰서들과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고 요즘 미팅도 들어오시려고 시간을 잡고 그렇게 또 함께 하려고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미 판매사 주자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의 현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 위치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내가 사업을 이제 막 알아보려고 시작했는지 그러면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알리고 몇 사람 계보도를 만들어서 내가 나름 소비자 전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의 현 위치가 보름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 소비자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폰서와 함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터미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물론 컨택하신 스폰서가 꾸준히 늘려가려고 계속 안내를 하겠죠. 그런데 선을 긋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알아서 쓸게요.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네, 이분들하고는 협력을 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될 사람을 우리가 주자로 잡고 일을 한다면 속도가 안 나겠죠.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이 달라질 때까지는 터미스 안내를 계속하면서 그분을 소비자로 일단은 계속 안내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주자로 삼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잘 체크하셔서 주작감을 딱 정하세요. 자, 주작감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어이 세미 판매사를 통과해서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성공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세미 판매사 날짜가 물론 4월 16일부터 출발해서 4월 말일 0430 네, 저희는 0430 비번까지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네, 또 2210 1031 1030 우리 본부장님은 또 각 비밀번호를 다 1030으로 바꾸래요. 우리 최종 목적이 1030입니다. 네, 어쨌건 4030이든 1030이든 본인이 목표하는 바대로 비번을 바꿔놓고 결단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주자로 선택할 건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그 누구를 누가 도울 것인가. 자, 이 프로젝트는 돕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주자는 그 팀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주자를 따로 빼놓고 이 주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건가, 매일 오늘 무엇을 도왔는가, 그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는가, 이거를 서로 토론하는 카톡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울 것인가. 근데 팀을 묶어봤더니 중간에 사업자님들이 이래저래 해서 안 계시거나 그래서 약한 팀들도 있고요. 줄줄이 팀 식구들이 다 합쳐서 으쌰으쌰 하는 빵빵한 팀들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팀을 묶어봤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팀은 4명에서 5명 정도가 묶인 카톡방. 너무 식구가 많아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묻혀갑니다. 대부분. 나도 그런 말 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했네? 그러니까 난 조용히 있어야지. 묻혀가는 케이스가 많죠. 근데 4명에서 5명, 좀 적은 팀은 3명입니다. 3명 정도 묶인 팀은요, 상위 스폰서 2분의 스폰서가 1인 2역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일당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너 한 분, 신규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2분이 1인 2역 이상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4분 이상이 묶인 팀에 보니까요,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기대 효과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파트너십 복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정말 신규 파트너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말 우리 나인에 들어온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협력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네.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민망하게도 참여하지 못하고 곁눈질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역할을 딱 하게 해주드리니까 이 정도 역할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꺼이 참여들을 하시면서 협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하는 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서로 거리를 찾아서 부족함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폰서가 한 사람을 놓고 고민할 때는 본인이 집중하는 곳으로만 막 방향을 틀고 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놓치고 흘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쳐주니까 같이 채워가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정말 골고루 양분을 먹고 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양질의 안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어쩌면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 나인 팀 전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를 방지해 주더라는 얘기죠. 네.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판매사를 한 번 어찌하다 갔고 그리고 유지를 못하고 조금은 민망하고 쑥스럽고 파트너가 왔는데 내가 스폰서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정쩡했던 그런 사장님들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기도 이렇게 신규 파트너를 양육, 성장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자부심 느끼고 그러면서 스폰서들과 소통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판매사 이하의 사장님을 위한 그분의 아래서 최소 2팀 정도, 많으면 둘, 4팀 정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최소 좌우에서 한 팀 한 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아직 한 팀이 안 잡힌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한쪽 팀을 굴리면서 빨리 이쪽도 찾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에 한 팀 한 팀에서 최소 2팀의 카톡방을 묶어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세미 판매사 위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스폰서를 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한 라인으로 쫙. 형제 라인을 초대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4분 내지는 5분. 그래서 4분 정도가 충분히 국장님들 하나로 충분하면 본부장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팀은 약해서 팀장, 국장 뭐 해도 부족하면 또 본부장도 들어갑니다. 또 어떤 팀은 짱짱한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까지 초대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하고 코칭을 하는 정도로만 참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겠죠. 그래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팀이 많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역할 분담 부분입니다. 예, 무엇을 할까? 가장 직 스폰서, 가장 그 중에서는 세미 판매사 바로 위에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아직 같이 배우는 뭐라 그럴까요? 선배는 선배인데 얼등한 실력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같이 배워가는 그런 스폰서겠죠. 그래도 스폰서는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는 시스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팅에 이 세미 판매사님을 꼭 초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만약의 경우 그 세미 판매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는 오늘 정말 죄송해요. 참여 못합니다. 이래서 못해요. 라고 할 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책임지고 그 미팅에 들어오셔서 그 미팅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그날로 그분에게 전달하고 그분이 그걸 전달받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후속 조치한 것을 단체방에다가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미 판매사를 거느린 그 스폰서님은요,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자, 판매사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250만 포인트만 꽂혀가지고 소비자가 없어요. 물건 전달할 데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 왜 안 될까요? 아직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채워야 될 분이 덜 채워져서 그러겠죠. 고객 만나는 게 그래서 두렵겠죠. 근데 이 세미 판매사를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초대하고 내가 그가 못 들은 것까지 챙겨서 후속 애프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듣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당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요. 제품 체험 동료요. 제품 터미 수를 늘리는 거를 그분이 하게 했습니다. 네, 내가 컨택한 그분, 우리 제품을 한 가지라도 더 쓰게 하는데요. 내가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스폰서님들도 그분과 미팅을 할 때마다 제품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세미나에서 분명히 제품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나 컨택한 나는 그분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제품 카테고리별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간 제품은 형광펜으로 칠해놓기. 이제 이번 주에 그분에게 들어가게 권하고 싶은 제품은 콕콕 점을 찍어놓기.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그분이 몇 터미가 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제품이 들어가도록 안내하기.
이거를 터미수 늘리는 거를 직 스폰서가 하게 했습니다. 자, 파트너 터미수를 늘리면서 본인은 터미수를 그럼 안 늘려갈까요? 네, 본인이 써보고 경험이 있어야 파트너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본인의 터미수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내하는 부분을 하게 했더니요. 굉장히 열심히 안내하시고요. 들어왔다고 자랑하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부장님들이 슬금슬금 선물도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시는 또 스폰서님 있죠. 그분이 판매사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했는데요. 강의. 누구보다도 그분은 들어와서 원데이 석세스 굿모닝 뭐 우리 종로 미팅 고로 미팅 들어오면 강의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내용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매일 그 신규 사장님한테 딱 맞는 VOD를 선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체방에다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리면 우리 모두 그거를 볼 겁니다. 근데 VOD를 올릴 때 그냥 VOD만 탁 날려주고 오늘의 VOD입니다. 보세요. 요렇게 하시지 말고 무엇을 하라 그랬냐. 당신이 먼저 들으시고 이 내용이 어떠어떠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길은 VOD 말고 최소한 10분 이내의 VOD를 찾아서 올리되 이런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바쁘시더라도 짧은 강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움직임이 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VOD를 듣고 난 후기를 꼭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두 번째 스폰서가 할 일입니다. 그거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품 후기 끌어내는 것도 같이 하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 또 하나 팁을 주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제품을 썼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달라고. 그거를 우리는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역할을 두 번째 스폰서님이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스폰서님. 그러면 이제 팀장이나 국장님이 되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후원, 동행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할 일은 뭘까요? 네, 그분의 명단을 파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빨랫줄 얘기한 거 있죠. 그 주자는 무조건 좌우로 30명, 30명 가상 계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명단 끌어내는 것을 책임지고 하셔라. 해봤더니 생각보다도요, 많이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30명, 30명, 50명, 50명 나온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물론 뭐 10명, 7명 이렇게 빼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건 30명, 30명을 뽑아내야 되는 이유를 신규 사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만나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뭡니까? 명단이 쫙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써가지고 카톡방에다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 팀장님이나 국장님, 그 역할을 만든 그분이 신규 사장님하고 앉아서 그 명단을 분석하는 것을 꼭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을 두 분이 상의해서 정하셔서 그 명단을 다시 뽑아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만날 명단이 4명, 7명, 10명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다시 그분과 그분을 만나서 명단에서 나온 그분을 만나서 이루어진 내용을 동행 후원 후기죠. 그것을 단톡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꽤 알찬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만나면서 누구누구를 만났고요. 뭐 어떤 분 얘기가 나와서 그분은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카톡이 각 단체방마다 다양한 카톡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방에 있는 4분, 5분의 모든 스폰서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고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여기가 너무 대실적이라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 이쪽 좀 하고 올 테니까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염치 없지만
그렇게 버티고 갔던 스폰서들마저도 이 라인 안에서 이 신규 사장님에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분한테 나는 뭘 도와드릴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애쓰셨어요. 스폰서님 고생하셨어요.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가 도울 거리를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게 엄청난 걸 도와줘서 스폰서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힘들게 일했을 때, 이 부분 이렇게 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사장님, 그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그런 분 만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효과 있더라고요. 라는 그런 코칭 한마디가 이게 쌓이면요. 내 위에 귀하디 귀한 스폰서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기를 내 나인 안에서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분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식사라도 한번 하고 스폰서님께 안내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도 스케줄 딱 보고 괜찮으면 저도 그러면 참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끼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가서 뭐 해코지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겠죠. 네, 그런 것. 또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 이번 이 미팅에 한번 안내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초대해보세요. 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거 어색하고 막 만나러 가는 거 부담스럽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마저도 이렇게 우리 팀이 사장님을 돕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작하고 처음이니까 우리 한번 미팅 참여해보고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라고 안내를 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기도 뭔가 호응을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 후기 끌어내고, 명단 짜내고, 동행 후원해서 후기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요, 이분이 이번 반기에는 이제 3월 상반기가 되겠죠. 수당을 몇 개밖에 해야 되겠다. 1개의 도전, 2개의 도전, 3개의 도전. 네, 계속 반기마다 상향시켜가는 그 도전 목표를 잡고 최종적으로 상위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어떻게 해서 끌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명단에서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상담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상담이었죠. 상담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후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스폰서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위에 계신 스폰서님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 오늘 정도는 오늘쯤에는 이렇게 한번 안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바로 그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왜? 카톡으로 바로 하고 올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분하고 카톡한 내용을 캡처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규 사장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자, 여기에 소속되어서 그 도움을 받는 신규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이제 짜여진 팀들이 주 라인에서 막 상위 스폰서들이 만듭시다 하니까 막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B라인에서 요 상황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다시 B라인에 그것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팀 짜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돕게 하고 서로 함께 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훨씬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직전 사장님을 오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밑에서 두 명, 최소 한 명, 한 명은 시작을 하면 요게 성공을 했을 때 그 다음 팀 만들어서 해 나가는 거는 훨씬 더 쉽겠죠. 하다 보면 중간에서 팀 만들 사람이 또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에 아침 학원에다 그런 글을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피하려고 하면 점점 그 일이 어려워지고 곤욕스러워지고 두려워진다고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진저리를 치면서 하거든요. 이 일은 이렇게 우리가 팀을 짜서 하다 보면요, 즐겁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소그룹을 못 묶어서 막 힘들어했던 파트너도 소그룹을 묶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고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코칭을 받으니까, 왜 우리가 에이코아를 쓰라 그래도요, 어떤 날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에이코아 쓸 게 없다 싶어갖고 민망해서 안 쓸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안 쓰면 둘째 날도 왠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은 꼭 2, 3일을 쭈르륵 빠집니다. 근데요, 매일 하는 사람은요, 그게 즐기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신나게 올립니다. 매일 올리는데 왜 그렇게 쓸 말이 많아서 꽉꽉 채워서 빨간 줄까지 쳐서 올립니다. 네. 그런데 이 카톡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요, 에이코아의 쓸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에이코아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실천해 보시고 다 함께 칭찬하는 분위기, 업되는 분위기, 이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해서 한 달, 아주 일찍 시작한 팀들은 한 달을 넘기는 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3월 한 달을 하고 4월 상반기까지 하고 나면은 4월 16일 세미 판매사 도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의 도사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0월 우리 총 전진하는 그 목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자를 어떻게 찾죠? 나는 아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시작을 10,000포인트부터 한 팀도 있습니다. 10만 포인트부터 한 팀도 있습니다. 30만 포인트부터 한 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상위 스폰서들이 4, 5명이 딱 묶인 팀은 30만 포인트 이상은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6만 포인트로 시작했던 파트너들이 지금 70, 80만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7, 80만 포인트를 넘어가는 팀은 4월 16일이면 딱 세미에 도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2명, 3명 막 줄레줄레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작한 분도 시작해서 10,000포인트부터 얼마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정할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해서 한 달에 쓰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름으로 따지니까 보통 15만, 20만, 안 나오는 사람이 7, 8만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포인트, 혹시 그 사람이 소비자를 갖고 계신다면 그 소비자들의 포인트까지 합쳐서 기본 점수를 한번 잡아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달성하도록 모든 그 방에 있는 모든 파트너가 협력을 해야겠죠. 모든 스폰서님들이. 그래서 첫 목표를 성공하는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잡은 목표가 쉽게 성공이 되면요, 그때부터 재미가 붙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목표에서 실패를 하면, 성공을 못하면 조금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파트너들이 16만 포인트를 시작한 파트너가 있었어요. 이번 달에 78만 포인트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꾸준히 갑니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묶고 카톡방을 묶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근데요,
와, 이런 팀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 여기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중국 파트너들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보도 안에서 군데군데서 동글동글 굴러가는 팀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기대합니다. 30만, 35만, 40만, 45만, 50만, 넘어가면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120, 140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전에 하던 그 동그라미 가득 있는 거 그걸 놓고 어, 이제 시작한 소비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규 나의 소비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네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출발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거를 처음 만나는 그 사업자분, 사업을 하겠다고 맘먹은 그분,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저는 나로부터 30명 줄 세우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자기 포인트 기준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수 늘려가기를 하게 했습니다. 꾸준히 터미수를 늘려가고 자가 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소비자 30명 중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목표 잡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어디다 넣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7명 있는 그 계보도 있죠. 딱 포도 한 송이 같은 세 그룹, 나의 좌측, 우측 전체 이렇게 놓는 그 계보도에 여기서 추려서 다시 넣습니다. 여기를 얼만큼 빨리 채우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200자가 되느냐 400자가 되느냐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국장계보도 그림 있죠. 자, 여기에 들어왔다고 다 도전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함께 세미 판매사 팀을 꾸려서 가는 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드디어 당신의 국장 계보도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주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요. 30명 다 채워서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꼭 찾아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팅이 잡히고 계속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응원하고 칭찬하고 안 되는 부분, 스폰서가 바쁘면 또 잠깐 흘리고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여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동영상이나 책 이런 부분에서 그분한테 도움될 그런 영상은 없는가. 또 제품, 어떤 제품이 이분한테 들어가셨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만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가. 왜 그 제품을 권했는가. 그 제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가. 그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추가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또 저도 세세히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분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그것을 복제하고 있었는가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당신 절대 혼자 아니다. 우리는 꼭 당신을 성공시키겠다. 네. 또 직스폰서와 함께 미팅하면서 이 사장님은 당신은 이 사장님이 성공시킬 거다. 나는 이 사장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 꼭 함께 손에 손 잡고 성공해 봅시다. 이 팀에 들어오신 것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로서 정말 자신감 또는 확신에 찬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국 총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200 못 벌면 내가 각서 써줄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에 그런 그 확언을 하셨을까요? 네, 그 정도까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스폰서님들이 다 되신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파트너들이 낙오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또 권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한 분도
그냥 보내는 일이 없이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시 터치하고 또 터치해서 또 함께 가는 그런 파트너들로 만들어 가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정상까지 무난히 손에 손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4월 16일 날 세미 판매사 최소한 2분 이상을 거느린 판매사님들이 속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